소금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네. 네. 두 번째 이야기, 머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어요. 오늘은 머드 이야기예요. 근데 머드는 사실 소금처럼 뭐 누명을 쓰거나 오해가 있거나 누가 머드를 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더 머드라고 당당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소금은 진실을 먹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오늘은 머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전 세계인들이 이 머드 안에서 열광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진짜 여기 머드 축제에 다녀오신 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고, 저도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전 세계인들이 지금 현재 머드에 열광 중이래요. 소금은 오해 때문에 잠시 뒤처져 있다가 오해를 먹고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머드는 뭐 진짜 열광 이런 열광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머드를 검색을 했더니 사일 머드하고 저희 국내 보령 머드 거의 뭐 탑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보령 머드 축제의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근데 일단은 머드 축제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온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처음에 비를 맞을 때, 눈을 맞을 때는 조심조심 하다가 왕창 맞으면 어때요?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확 뛰어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쾌감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냥 어린 시절 그 동, 어린 시절의 그런 회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그런 느낌만 받으려고 머드 축제에 이렇게 온몸이 망가지도록 들어가지는 않겠죠. 도대체 왜 열광을 하는 걸까요? Why? 왜? 자, 사실 그 머드라는 게요. 저 사전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물기가 있어서 질척한 흙이랍니다. 근데 그냥 물기가 있어서 질척하기만 해도 우리가 다 머드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가 진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머드는 그냥 질척하기만 한 흙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점토성 물질과 토양 그리고 염료, 그러니까 소금 성분이죠. 그것들이 퇴적이 돼서 지질학적이나 화학적 작용을 받고 미생물의 분해 작용으로 바다에 형성된 미네랄의 진흙을 말한다고 해요. 그것도 천연 미네랄이죠. 그러니까 진짜 오랫동안 퇴적되고 쌓이고 분해되고 해서 만들어진 고영양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머드라고 부른답니다. 이제 머드의 정확한 정의 아셨죠? 네. 예, 전 세계 유명한 머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세계 유명한 머드 첫 번째는 사일 머드예요. 저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이렇게 우리가 머드라고 부를 만한 가치 있는 머드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뭐 엄청 많은 건 아닌데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가 사진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일 머드 너무나도 잘 아시죠? 클레오파트라의 미의 원천이었다는 게 사일 소금과 머드. 자, 그리고 두 번째가요. 캐나다 콜롬비아 해안에 빙하토라는 머드가 있대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그 빙하가 쓸려 내려오면서 쌓였던 퇴적물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해서 이걸로 화장품을 만들거나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의 바이칼 머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라고 알려져 있는 바이칼 호수 아시죠? 거기에 머드를 사실 포기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한 480m인데 여기는 1168m인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걸 허우기도 어려운데 제가 이 제품군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머드를 파우더로 많이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드 파우더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바이칼산 머드라고 하니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시아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스라엘 사일 머드도 저희가 좀 생소했었으니까. 그리고 캘리포니아 클레어 머드. 요거는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성분인지 잘 모르겠고요. 뉴질랜드산 화산 머드. 여기 화산은 화산 속에 있는 머드인데요. 머드가 펄펄펄펄 끓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머드를 채취해서 피부나 미용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보령 머드. 저희 국내산 보령 머드. 대천 해수욕장에 가면 이제 보령 머드 축제 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 머드가 없어서 그동안에 계속 수입을 해서 쓰다가 1996년도에 보령 머드를 상품으로 출시하면서부터 전 세계인들의 열광 속에 지금 이 보령 머드 축제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전 세계인이 그럼 머드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6가지로 집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피부,
저희가 진흙 속에 만신창이가 되도록 놀아도 좋은 이유 중에 하나, 그 매끌매끌한 느낌뿐만 아니라 씻었을 때 또 놀고 나서 씻고 나서의 그런 피로감이 전혀 없다고 하죠. 그래서 피부가 일단 노화가 방지가 되고요. 활력이 생기고요. 탄력이 생기고 항균도 시켜주고 심지어는 세균을 억제도 시켜주죠. 그리고 상처가 있을 때 외상 치료까지 있는 게 바로 이 머드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활력도 주고 탄력도 주고 항균도 하고 억균도 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는 9가지 성분의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머드들의 주요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원적 개선이에요. 그리고 원적 개선 너무 생소하시죠? 햇빛에나 있어야 될 원적 개선이 머드에 머금고 있다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자, 두 번째는 게르마늄이에요. 게르마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맨 팔에다 차는 팔찌 있죠. 그 게르마늄. 그리고 알루미늄. 그리고 나트륨, 규소, 칼륨, 칼슘, 철, 그리고 마그네슘 이렇게 9가지 요소가 주요 요소랍니다. 그러니까 요소들 중에서는 사이소금에도 머금고 있는 미네랄 성분이 많은데 그 소금에는 없는 성분들이 금속 성분들이 보이시는 게 보이죠. 원적외선하고 좀 독특합니다. 자, 그럼 원적외선 세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준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병원에 가면 이비인후과나 뭐 안과 이런 데 갔을 때 저희 세균 억제를 시켜주고 또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원적외선 쎄라고 하잖아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이 되고요. 피부 속의 각종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게 이 원적외선이 하는 일이에요. 자외선이 아니라 원적외선 아시죠? 그 다음에 인체의 각 세포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해준답니다. 자, 그리고 게르마늄.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인체에 유익한 아주 신비한 물질로요. 피부의 수축 작용을 담당한답니다. 그리고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이게 무슨 야채는 아닌데 아주 신선하게 피부를 신선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재생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철분도 들어있는데요. 철분은 단백질의 주성분인 콜라겐 결합 작용에 도움을 준대요. 자, 그리고 알루미늄. 이게 화장품의 주 원료라네요. 저도 이 사실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 화장품의 주 원료로 혈액순환, 그리고 신진대사 촉진, 그 다음에 노폐물 제거, 그리고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게 알루미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사회소금의 미네랄에서 많이 얘기 들었었죠. 이거 좀 장유미 스폰서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셔서 제가 이제 머릿속에 확 박힌 건데요.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나트륨이에요. 이 나트륨이라는 미네랄은 삼투압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몸에 수분이 들어왔을 때 그 수분이 너무 넘치거나 너무 살아 없지 않게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녀석이 나트륨이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저희가 머드 마스크팩으로 여기 대추혈이나 그죠? 그리고 어깨 쪽에 근육 이완을 시켜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머드 안에 이 마그네슘 성분이 있기 때문에 노폐물 배설 촉진도 되고 콜라겐 합성에 작용을 하기도 하면서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규소, 모공 속의 노폐물 및 과잉 피지를 제거해주고요. 칼륨, 이 칼륨은 나트륨과 비슷한 성분이긴 한데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그리고 다운, 진정 효과가 있어요. 왜 머드팩을 쓰시는 분들, 머드 샴푸를 쓰시는 분들 어때요? 그 다음에 여드름 케어가 되시는 분들 주로 이 칼륨의 덕을 많이 보는 건데요. 열이 많으신 분들이 여드름이 생겨요. 몸에 체내에 발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이 모공 속에 이 정수리로 올라가서 여기에 올라오는 열을 식혀주는 게 바로 이 칼륨 성분인 거죠. 그래서 탈모가 방지가 되고 여드름이 케어가 되고 심지어 얼굴에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칼륨 성분 때문에 열이 내려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칼슘인데요. 칼슘은 해독 작용을 해요. 처음 들으셨죠? 저도 이 칼슘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몰랐는데 또한 스트레스 억제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바디머드로 전신을 다 발라보시거나 또는 머드 샴푸만 해도 왠지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세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반신욕을 할 때 이 머드를 많이 넣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소금으로 반신욕만 해도 이 혈액순환으로 인해서 독소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는데요. 머드를 넣었을 때 훨씬 더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걸 느끼거든요.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회 머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길지는 않아요. 자, 이게 지금 해발 430m 이하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저기 선글라스를 끼고 우아하게 하늘을 향해서 팔을 올리고 계신 분이 바로 저희 주천팀의 수장이지 이소연 스폰서님이세요. 참 어딜 가나 참 눈에 띄세요. 자, 스폰서님이 이 사회 머드 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스폰서님? 느낌이 어떠신지? 이소연 스폰서님? 네, 사해 네. 바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오일 네. 솔트 만통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 소금을 이렇게 몸에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오일이 나와요. 오일. 몸이 탁 아, 수축이 돼. 그리고 절대 여기서는 자살이 안 돼. 다 붕붕 떠요. 진짜 되게 다른 사장님들은 막 연출돼서 신문 보고 막 이런 연출했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 기억을 못 하고 그 네. 멋진 사진은 못 찍었는데 직접 가봐야 알아요. 이거 너무 신비해요. 진짜 신비해요. 서로 아, 머리에다가 두 다리를 끼고 이렇게 원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네. 상상이 가나요? 아, 우리 이제 내년쯤에 이제 그 팬데믹 끝나면 사해가 첫 번째 프로모션이 될 수 있어요. 여행 프로모션. 기대하세요. 너무, 대박이에요, 대박. 너무너무 기대돼요, 가봐야 알아요, 정말. 가봐야. 진짜 신비해요, 정말. 정말 신비해요. 그니까요, 근데 이 물도 바다가, 짭니다. 네. 다른 게 이 아니라 바다에, 네, 이상입니다. 스폰서님? 아, 이상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사해 바다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이지만, 누군가는 들어가면 살리는 바다예요. 둥둥 떠서 죽을 수 없어서 살기도 하고요. 요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바다라고 다시금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요. 자, 자, 요게요, 위성으로 본 사해 바다의 모습이에요.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지중해고요. 보이시면 이게 바다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죽은 바다라는 뜻인데, 사실 호수죠. 지난번 소금 이야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혹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길이가요, 전체적인 길이가 저희 서울에서 천안까지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규모 크기 자체는 뭐 여의도의 8배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중해 물과 요르단 강의 강물, 그리고 주변에 산속에 있는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호수로 흘러들어서 소금이 되고 호수로 흘러들어서 진흙으로 쌓이는데요. 실제로 여기를 그 다큐 세상인가에 방영이 됐을 때요. 그 퇴적물들을 봤을 때 소금 머드, 까만 건 진흙이고 하얀 건 소금이래요. 그것들이 진짜 5천 년 동안 켜켜이 쌓여서 지금 현재도 거기 있는 소금이나 머드를 채굴하지 않으면 이 호수가 메일 정도라고 하니까 이유는 너무 낮아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연 증발로 쌓이는 그 퇴적물들을 저희가 지금 제품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해바다의 남부 쪽에 있는 소금과 머드가 1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채굴권을 저희 시크릿 CEO인 아이작 집안이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이 사해바다에서 만들어진 제품군이 한 4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이 거기서 가이드를 하셨던 제 파트너 사장님이 계셨는데 아하바, 사봉, 그다음에 리바이벌, 그리고 시크릿인데 백화점에 입점되는 제품은 시크릿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굉장히 고가인데 저희는 다이렉트로 채널이 열려서 이렇게 횡재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단면으로 본 사해 바다예요. 이 사해 바다 아까 위성에서 본 사진하고 보이시죠? 보시면 여기 맨 아래에 이게 바로 사해 머드예요. 그리고 사해 머드 위로 사해 소금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낮은 곳에서 머드를 퍼다가 저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성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 사해 바다가요. 여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거리가,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지구의 핵과 가장 가깝겠죠. 그래서 이 사해 주변은요, 사시사철, 여름과 가을 사이의 중간 온도래요. 그래서 여름에 가도 그 온도, 겨울에 가도 그 온도. 정말 쾌적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토피아? 라고 해도 좋을 만큼 너무너무 환경이 좋대요. 진짜 여기 올해 저희가 정말 프로모션에서 모두 다 승급해서 사회바다에 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자, 사해바다 5,000년의 역사 속의 독보적인 원료로 23종의 미네랄이 최대 많게는 200배까지 있는 이 미네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시크릿의 머드 제품군들 한번 볼까요? 뭐뭐인지 다들 아시죠? 머드 제품군들 중에 머드 함량이 100%예요. 근데 이제 정제가 되지 바디머드. 않았기 때문에, 그죠? 얼굴에 바르는 거는 조금 사양을 해주시고요. 온 전신에 바르거나 특히 이제 겨드랑이나 서해부에 많이 발라서 독소를 빼주는데요. 요거를 반신욕에 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머드 함량이 또 그 다음으로 많은 게요. 머드 비누예요. 이 머드가 한 10%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피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여드름 피부로 고민하시는 분들 1차 세안이나 1차 샴푸용으로 많이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장은교사님이 말씀해주신 머드 샴푸, 그 다음에 머드 린스, 머드 헤어 마스크팩, 머드 헤어 세럼,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뭐죠? 머드 왁스예요. 그러니까 헤어 제품군에는 전부 다 이 머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유는 아시겠죠? 아까 처음에 머드 성분을 이야기했을 때 노폐물 배출, 저희가 가장 그동안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썼던 화학 제품들이 가장 먼저 닿는 순서가 헤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머리를 하루도 안 감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하루에 2번 정도 감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머드 성분 때문에 이게 탈모 샴푸는 아니지만 탈모 방지 샴푸처럼 쓰이게 되고 진짜 너무 신기하죠.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드 마스크팩 미네랄 리치 리뉴 미네랄 리치 머드 마스크팩 굉장히 긴데요. 정말 미네랄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성분도 들어있고 알란토인 성분이 들어있어서 약간 파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진정작용이 최고죠. 그래서 기미 주근깨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 쪽에 어깨 쪽에 근육 이완제가 필요하신 분들 아주 딱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앰퍼 머드 마스크팩, 자석팩 정말 신기하죠? 저희 시크릿 제품의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거 도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금 때문에 굳이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머드 안에 철분 파우더를 넣어서 자석으로 모공 속에 노폐물이나 피지 그리고 기미나 죽은 세포들을 빼내는데 아주 최고죠. 자,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면 어떻게 됐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사이머드 진짜 고마워요. 탈모 샴푸를 쓰셔도 머리가 쓰고요. 머드 마스크팩을 쓰면 얼굴이 작아지고요. 좀 맨 아래쪽에 계신 이 사장님처럼 열이 많으시고 지성이세요. 그래서 열 다운이 되고 광이 나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앰플을 사용해서 이렇게 기미가 여기 보이시죠?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하얗게 미백 효과가 보인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드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뭐 여기다가 바디머드나 리커버리를 섞어서 썼을 때 훨씬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사회머드 정말 감사하죠. 자, 오늘은 머드 이야기 아주 짧게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줌 미팅 끝나시면 이렇게 저처럼 스폰서님이 솔토일하고 바디머드를 만두 풀어놓은 느낌이라고 해서 제가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소금만 넣었을 때랑은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단 요거를 쓰시고 나서 솔트 스크럽으로 때를 절대 밀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지성 때 때문에 이게 내 때가 맞아라고 놀라실 만큼 많이 나오니까요. 요거를 쓰시고 하얀 비누로 미네랄 비누로 먼저 씻어내신 다음에 스크러빙을 하시면 훨씬 좋답니다. 자, 제 오늘의 머드 이야기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오늘 머드 이야기 좋았습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